수험생들에게 한의대를 권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든 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유튜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순위들이 나와요. 어떤 영상이 더 많은 분들이 더 오랫동안 봐주셨는지, 조회수가 높은지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저는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큰 의미는 없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최근 1개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매달 가장 최근 1개월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고 시청시간이 긴 영상이 있는데 계속 이 영상이 1등하고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한의대를 권하지 않는다라는,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고 지금도 계속 봐주십니다. 자, 그 이유는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헛소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의치 한약수라는 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 이상한 단어, 그리고 의사들은 돈 이야기만 하고, 치과 의사들은 몸이 힘들다, 뭐 육체적 노동이다, 뭐 빨리 은퇴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 하고, 그리고 한의사들은 한의사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이런 복잡한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다 보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봐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것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버전으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자, 바로 그냥 두 가지식으로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의료 직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2020년도 보건의료 통계에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뭐 국세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무 자료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그 임금을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들을 봤는데 다 신뢰도가 떨어지더라. 별로 볼만한 가치가 없었다. 가장 신뢰 있는 것은 2020년도 자료입니다. 현재 2023년도, 2024년도니까 4년 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순으로 임금이 되어 있고, 이 보건의료 통계에 약 16종의 직종들이 있어서 이 뒤로도 임금이 쭉 내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1위가 의사라는 점입니다. 가장 높은데 거기서 상승률도 1위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꼴등이 한의사인데 이것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상승률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이 임금, 이 그래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그래프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의 상승률 자체도 가장 최근 10년간,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속도로 2024년도 평균 임금을 추정해 본다면 의사는 2.82억, 한의사는 1.18억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 2.4배가 난다. 제가 하루 일하는 것과 저와 같이 의대를 갔던 제 친구가 하루를 일하면 저는 2.5일을 일해야 하는데 그 친구는 하루만 일하면 저랑 같은 월급을 준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이틀 일하면 저는 주 5일 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압도적인 임금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의느님이나 치느님은 이 급여가 상식을 넘었죠. 미친 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다.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라이크 쓰리생에 보이는 의사들이 다수가 아닌데 그게 다수처럼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의사에 대한 상상, 아름다운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워낙 어렵고 고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임금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의사 임금을 각 나라의 평균 임금을 대비해서 몇 배냐라는 자료가 이미 21세기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OECD 가입국들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빼고 OECD 가입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러프하게 각 나라의 평균 임금 대비,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비했을 때 의사 임금은 평균적으로 2배에서 4배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그거보다 더 적은 1.3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5.6배, 4.7배 이렇게 높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러프하게 2배에서 4배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재 21세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치 의느님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항생제도 제일 많이 뿌리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럽고 균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항생제 제일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치료율은 높지 않은데 촬영률만 높습니다. 검사충들이죠. 무조건 검사 만능주의로 CT, MRI 이런 거 촬영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1위 하고 있고 그리고 평균 임금 대비했을 때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다. 그게 어느 정도냐? 김치 의사와 김치 치과 의사가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6배에서 7배 정도를 받는다. 한의사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6배에서 7배라고 제가 이 범위를 말씀드린 이유는 중위소득으로 하냐 아니면 평균소득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르지만 그냥 이 정도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저런 조그만 의원이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은혜님도 계시고 친느님도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해서 받는 그 수입이 지나가시던 시민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7일 일한 급여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 1만 일해도 되고 일반적인 시민은 그 같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6일 일하면 안 되고 7일 일하면 되는 수준으로 지금 이분들이 비상식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이렇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고르는 이유들 중에서 적성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임금 차이가 그것을 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한의사 추천할 수 없고 한의사 그 이하, 한의사 이하라는 얘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 밑에 다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추천할 수 없다. 그냥 의대나 치대를 가야 한다라고 저희 동생들, 저희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한번 그냥 더 봐서 수학 한 문제 정도 더 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나 치대로 가라 라는 것이 제가 후배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 의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적성에 맞든지 뭐 중요하든지 항생제를 뿌리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시고 나머지 주 6은 적성과 꿈을 찾아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2가지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려서 여기까지만 영상 보시면 그 밑에 제가 주전부리로 붙이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2024년도 기준으로 헬주선이란 단어 이제 모든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3포세대, 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은 자동으로 포기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지금 MZ 또는 뭐 젊은이 뭐 20, 30대, 20, 40대들이 현재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서 따라서 자살률도 높다. 심지어 자살률은 젊은 세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위로도 계속 높다. 이런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이 안 좋은 이유는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라면을 먹더라도 더 점점 나중에는 쌀밥도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점점 나아질 거라는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는 것이 그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그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것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역시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자면 그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치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거기서 이야기했던 이 돈에서 그 돈이 어느 정도 적정인지를 한번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100억짜리 집과 30억짜리 슈퍼카를 타지 못할 거라서 저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 어렵고 지금 월급도 낮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왜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냐? 그 나아진다는 게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 정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5억에서 10억짜리 집 또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자동차가 내가 언젠가라도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내가 중년의 어른이 됐을 때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좀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쓸쓸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집과 30억짜리 슈퍼카를 내가 중년 어른이 됐을 때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목표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늦지 않으면서 왜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되지 못하니까 왜 속상해 하느냐. 이 점입니다. 자, 이거를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월세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월세,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20대 아르바이트 했으면 죽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게 안 되면 좌절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런 거냐? 내 주위나 내 건너를 봤을 때 공부를 잘했다거나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았다거나 어떤 상황이 좋은 친구들 또는 뭐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 이런 30대 40대 요 정도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했을 때 속상해지는 것이죠. 100억짜리 집, 30억짜리 슈퍼카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사다리가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월세로 20대, 30대를 보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월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좌절하느냐. 바로 여기에 그 근본 원인을 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한의원 출근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 아저씨 저 좀 한의원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한의원에 늦게 가서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죠. 이거 엄청난 응급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112에 전화를 하면은 그럼 바로 잡혀가겠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얘기 하면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쳐있죠. 19살짜리 아이들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보는 시험에 경찰분들이 이렇게 수송을 해주고 그것이 자랑스럽게 창피한 줄 모르고 뉴스에도 나와서 뭐 현장에도 있고 뭐 순찰차도 있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비상식적, 제가 이렇게 한의원에 늦었다고 전화하면은 우리 가족이 생계가 위험한데도 바로 잡혀가고 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들 전부 다 미쳐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저 공부 좀 하기 시끄러우니까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드론이나 저 공부할 시간에는 좀 자제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겠죠. 바로 잡혀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화재 진압, 수색구조,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한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공기 뜨지 마라. 우리나라 전쟁 중인 나라라서 지금 잠시 휴전, 잠시 쉬고 있는 나라인데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화재 진압, 수색구조,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도 과연 그 조종사 분들이 이때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아마 쉽게 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김치를 먹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헬조선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라는 그 대학교, 여기에 다 미쳤죠. 우리 모두 다 미쳐 있어서 월세면 영원히 그냥 월세로 살면 되고 전세면 영원히 전세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면 좌절하는 이 역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뭐 컴퓨터를 사주시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뭐 게임기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요 정도가 우리 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수능으로서 의치를 합격한다는 얘기는 저는 컴퓨터 사달라고 했고 로봇 자동차 사달라고 했는데 이런 우주 비행기를 사주는 급의 삶이 펼쳐진다 라는 점입니다.
자, 전 세계 시험 중에서 가장 공정해요. 이 정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나 그 시험 문제가 공개돼서 우리 대중에게 평가를 받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접근성도 너무 우수합니다. 수능을 공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10대에서부터 한 50대, 60대까지 모두 가능하다. 심지어 EBS나 인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낮은 돈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거기에서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언어 영역을 뚫어야 돼서 외국인들은 현실적으로 언어 영역을 1등급 받기는 어렵고, 자, 김치를 먹으면서 내가 노력만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험으로 부의 사다리, 우리 삶에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실제 우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그 어떤 역사책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한 이 사다리, 우리 성공의 사다리, 지금의 내 삶보다 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무조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에선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면 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헬조선이네, 모든 걸 포기하고 사네, 사살하네, 이런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삶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용해라 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2024년도 대한민국의 역설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고, 제가 구독자 미팅을 지금도 종종 하고 있어요. 10대에서부터 40대 형님들까지 저랑 같이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서울깍쟁이들은 그냥 안 오셔도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 깍쟁이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저를 보러 오는데 본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눠도 진중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우리 서울 깍쟁이들은 지하철만 타면 그냥 1,500원 내면 바로 올 수 있어서 저를 1,500원 수준의 대화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깍쟁이들은 그냥 영상 많이 보면 되겠다. 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고민할 상대에 같이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선배의 조언을 얻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같이 시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 괜찮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너무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종종 연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저희 아기랑 놀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은 형 영상 한 5회 정도 반복 시청, 1.5배속으로 반복 시청하면 쭉쭉쭉 볼 수 있어요. 쭉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